제 생각에는 아까 이제 그 주장하고 뭐 같은 맥락인데 네.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한동안은 네. 심지어 흥청망청 쓰면서 살 수는 있는데 어떤 생산적인 노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임금을 돈이 올려주는 없으니까. 거죠. 임금을 올려주니까 돈이 임금도 올려주는데 그러니까 노동을 안 하는 상태에서 일단 그러면 그게 어떨 때 가능하느냐 하면은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면은 그렇죠.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산 가격은 반드시 심리냐? 저는 그 심리는 결국 펀더멘털이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코스피는 왜 3천에 걸려서 못 올라갑니까 이게? 심리는 좋은데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둘 다죠, 둘 다. 미국 증시는 왜 날아갔느냐? 펀더멘털이 된다는 거죠. 왜? 미국은 돈을 그냥 왕창 뿌렸으니까.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근데 그럼 내년에도 미국 증시가 좋을 거냐? 그러면 미국을 가려고 했는데 네. 딱 가주시네요. 네. 미국 사람들이 계속 놀면서 주식하면서 살 수 있을 거냐?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에는 제 생각에는 미국 증시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는데 인플레이션은 제 생각에는 두 국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초기에 모든 기업들이 돈을 버는 거죠. 지금 갑자기 막 수요가 쏟아져 나오니까 기업들이 이제 재고도 제법 있는 상태에서 수요가 쏟아져 나오니까 가격을 올립니다. 올려도 사는 거죠. 거의 모든 기업들이 마진이 확 늘면서 매출도 늘고 마진도 늘고 순이익이 아주 급증하는 이런 국면이 있는데 이게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는 시장에서 3분기 어닝 시즌 들어갈 때는 2분기까지가 그 국면이었고 3분기부터는 다른 국면일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3분기까지 그 국면이 갔던 거죠. 이윤율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그런 이제 국면이 한참 진행되면은 모든 원가가 같이 다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 자기가 파는 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코스트도 이제 같이 올라가는 뒤따라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원재료, 재료비, 중간재, 인건비 모든 이제 투입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의 제2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은 판매 가격을 그래도 잘 올릴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그게 쉽지 않은 기업이 있고 다른 기업, 그 한계 기업들은 훨씬 더 취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일단 큰 변화가 생깁니다. 모든 기업들이 돈을 벌고 이윤율이 올라갈 때는 누구나 생산을 늘려서 팔아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강력한 이제 수요가 발생하죠. 이런 땐 또 노동자들이 뺍니다. 노동력을 파는 사람 셀러스 마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의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도 생산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땡겨오는 거죠. 팔면 더 많이 남기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 뉴욕 증시에서도 보면은 애초에 페덱스가 이제 그런 사례를 보여줬고 지난주에 뭐 월마트, 타겟, 뭐 그저께는 이제 베스트바이 이런 데서 이제 점점 드러나듯이 지금 그 뉴욕 증시의 이제 새로운 하나의 그 패션인데 어닝이 약간만 삐끗하면 그냥 몰매를 때려버리는 거죠. 10% 이상씩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윤율이 계속 올라가던 이 정점을 지나서 꺾여서 이제 내려오는 단계인데 기업들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는 이제 계속 더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평균이 내려간다는 거는 빠지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빠진다는 얘기고 이런 기업들은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냉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노동시장도 달라지게 되고 어쨌든 어닝이 주식시장 심리를 뒷받침해왔던 그런 굉장히 이윤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이 펀더멘털에 균열이 생기고 새로운 국면에 넘어서게 되면은 심리도 이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의 갑과 을의 관계가 순식간에 뒤집어지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굉장히 그 수요를 앞당기는 효과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전 세계 공급망 곳곳에서 각 단계별로 엄청난 또 사재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은 공장 재고 비율, 그러니까 재고 대비 판매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도매 판매 대비 재고 비율이 제법 높아요. 소매 부문의 판매 대비 재고 비율이 완전히 역사적 바닥입니다. 과거 어떤 역사에서도 이런 바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재고를 많이 쌓아놓고 있는 거죠. 제대로 안 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그 수요의 상황, 균형이 약간 균열을 보이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재고가 막 쏟아져 나올 거죠. 이제 이런 효과가 앞으로 그 인플레이션 동하기에 있어서 상당히 큰 또 충격을 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지난 3분기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곧 기업들의 이윤 증가를 의미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주식이 날아갔고 그런데 기업들의 이윤이 그렇게 꺾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인플레이션 압력도 굉장히 빠르게 꺾이고 있다 하는 뭐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 3분기 FOMC에서 전반적으로 뭐 한번 다뤄져서 방향을 정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어떤 제가 말씀드린 국면의 변화를 본다면은 올해 엄청나게 뉴욕 증시를 끌어올렸던 그런 국면의 뒷받침이 아니라 이제 좀 약간 적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